학교에서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고3 개학이 실시됐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등교 과정에서 경북 지역 32개 학교 59명의 학생이 열이 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귀가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철강업계에도 미치면서 포스코가 철강 생산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1% 줄였고 현대제철도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차례 미뤄진 등교 개학이 오늘 고3부터 시작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경북 지역 32개 학교에서 59명의 학생이 등교 과정에서 열이 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귀가 조치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과 악수 대신 주먹 인사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가워. 올해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태원 사건도 터지고 그러니까 개학을 좀 미루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개학해서 일단 기쁘긴 한데 혹시 확진자가 한 명 더 생길까 봐 그것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학교 건물로 들어갈 때는 한 줄로 서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안전수칙을 설명한 뒤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갈 때, 우리가 복도를 갈 때 한 줄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시간. 학생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한 방향으로 앉아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탁자 위에도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해 밥을 먹습니다. 최근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고3 학생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 등교 과정에서도 경북 32개 학교 59명의 학생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바로 귀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학교가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등 다음 달까지 연달아 3차례나 치러야 하는 시험도 걱정입니다. 모의고사가 겹치고 또 내신도 계속 겹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대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여서 시험을 미룰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수능 모의 시험이 있어요. 그게 6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79일 만에 이뤄진 등교 개학.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하던 포항의료원이 오늘부터 외래 진료를 재개하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민의 일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한 뒤 방문 기록을 작성합니다. 모처럼 병원 안 로비가 북적거리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재개가 반가운 분위기입니다. 말 좀 내가 결과를 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말이 갑자기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못 와가지고 한 석 달 동안 3, 4, 5, 올 말인데 이 동안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좀 가슴이 뭐가 막힌 거 좀 뚫리는 것 같고. 병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던 선별 진료소는 해체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이 외래 진료를 시작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시작으로 340여 명이 입원했으며 현재 2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령 코로나19 환자였던 104살 할머니가 무사히 치료를 마친 끝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간호사 그리고 지원 인력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많은 서포트 때문에 무사히 이렇게 역할을 마치고 또 외래 진료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정상 진료에 앞서 의료원 측은 방역과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전체적인 병원 시설에 대해서 고강도 멸균 작업을 실시하였고요. 의료진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외래 진료를 시작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약 40억 원의 영업 손실은 큰 부담으로 남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병원을 모두 비우면서 석 달 전 다른 병원으로 옮겼던 환자들을 다시 데려오기도 힘든 상황. 당분간 비어있는 병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 산업에 이어 철강업계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은 주로 기업을 상대하는 B2B 업종이어서 세계 경제 흐름이 중요한데 국내외에서 위험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한 올해 4월의 미국 광공업 생산 지수입니다. 한 달 새 11.2%, 1년 전보다는 15% 하락했습니다. 191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 특히 자동차 생산은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며 71.7%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해외 수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몇 개월을 더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철강업계도 수출이나 이런 전선에 상당한 그 마이너스의 영향을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15% 줄었고 2분기엔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철강 제품 대량 소비처인 선박용 후판 수요가 줄고 건설 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스코는 올해 철강 생산 목표치를 전년보다 131만 톤 감소한 3,670만 톤으로 제시했다가 다시 한번 목표치를 3,410만 톤으로 낮췄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전기로 비가동을 검토 중이며 서초구 잠원동 사옥을 483억 원에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강도 높은 원가 절감과 함께 수익성 위주로 영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철강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 철강 경기가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나 아시아 지역의 철강 가격도 3분기 정도서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좀 회복세가 더 가팔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고 언젠가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6개 등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문 씨를 제대로 수사하고 이번만큼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 전국 105개 여성 인권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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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 비밀대화방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영욱을 구속 송치한 지 사흘 만입니다. 6개는 이번만큼은 엄중 수사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처벌을 끌어내달라며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N번방 핵심 운영자 대화명 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2천여 개를 팔고 불법 동영상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징역 1년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성범죄는 계속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범죄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 해서 한편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청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본부를 편성해 문영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에는 대구지검 소속 평검사 4명이 투입되고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사이버 수사과와 디지털 포렌식 팀 수사관들이 공조 중입니다. 안동지청은 이번 주 문영욱이 공익근무를 했던 경기도의 한 보육기관을 방문해 N번방 개설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구와 경북 지역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2.9% 감소했고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자 수는 25,600명 줄었고 4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3만 5천 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14,300명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는 39.4% 늘었고 소비자 물가는 1.2% 올랐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불교계가 한 달간 미뤘던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포항 지역 주요 사찰 70여 개로 구성된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오는 23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 예정이던 불교 문화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불국사와 함께 개최하려던 제3회 형산강 연등 문화축제를 취소하고 강변에 희망 연등을 다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이 반영된 경상북도의 3차 추경 예산 7,180억 원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경북교육청 추경은 2건 34억여 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등 조례 27건을 제정 또는 일부 개정했습니다.